아,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기업 직원 거의 3명 중 1명. 이 정도가 회사의 생성형 AI 전략을 알게 모르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 좀 젊은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뭐 40%를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광범위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CIO 코리아 기사를 바탕으로 이 조직 내 AI 저항 현상이 왜 생기는 건지, 그 배경은 뭔지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또 이게 뭐 기업이나 혹은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저항 방식부터 좀 보면요. 그냥 뭐 AI 도구 쓰기 싫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그 AI 성능 지표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좀 낮게 조작하거나 아니면 뭐 고의로 결과물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와, 그건 되게 적극적인 방해 행위인데요. 네, 상당히 그렇죠. 근데 더 좀 걱정되는 건 그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외부 AI 도구 있잖아요. 거기에 회사 정보를 막 입력하는 직원들도 한 27%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야, 그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행동을 그냥 다 사보타주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물론 이제 민감 정보를 외부 도구에 넣는 거, 이건 뭐 명백히 잘못된 거고 사보타주로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로 생산성을 좀 높여보려고 혼자서 이것저것 도구를 써보는 걸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더 잘해보려고. 네. 혹은 뭐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진짜로 좀 별로여서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경계가 사실 좀 모호해요. 그럼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을 꼬려는 건지 쉽지 않겠는데요? 바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한 소통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고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직원들이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될까? 역시 그 일자리 문제일까요? 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그거죠. 일자리 불안감. 경영진 쪽에서 막 공공연하게 AI 때문에 뭐 인력 감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지 않죠. 그렇죠. 나를 대체할 기술인데 그걸 선뜻 받아들이긴 어렵겠죠. 게다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 반복 업무 정도만 대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창의적이거나 좀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까지 AI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 맞아요. 이건 정말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까지요. 그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바로 거기서 이제 리더십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 됩니다. 그냥 위에서 일방적으로 자, AI 도입해 이렇게 딱 내려꽂는 방식은 직원들 소외감만 키우는 거죠. 음. 심지어 어떤 경영진들은 사실은 뭐 예전에 좀 과잉 고용했던 문제 있잖아요. 그걸 덮으려고 AI로 효율화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기도 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 그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AI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이 AI가 내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지시 말고요. 결국 나도 이 변화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뭐 이런 목소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대화하고 싶다는 신호, 기여하고 싶다는 목소리로 들어야 해요. AI가 당신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같이 얘기하고 같이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불신만 계속 쌓입니다. 이 불신과 저항이 근데 그냥 뭐 업무 좀 비효율적으로 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정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행동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회사 기밀이 새나가거나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요. 아,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죠. 그렇죠.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회사 전체가 엄청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해당 직원은 뭐 민사, 형사 책임 다 질 수 있고요.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걸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돼요. 듣고 보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런 현상을 보면 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그 방직기계 부수고 했던. 네, 맞아요. 새로운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던 사건이죠.
지금 보면 도구만 기계에서 AI로 바뀌었지 기술 발전이 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불안감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도구만 바뀌었지 그 불안 심리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도 있어요. 러다이트 운동은 주로 이제 육체 노동의 자동화에 대한 반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AI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지적 노동, 인지 능력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좀 본질적인 불안감을 주는 거죠. 아, 그 지점이 다르군요. 확실히 그냥 몸 쓰는 일만 대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입으로는 우리 직원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AI로 다 대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내부 반발은 어쩌면 다멸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적응 못하면 도태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저항만 더 키우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중심에 둘 것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AI라는 어떤 기술적 변화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일자리 불안감 사이에 굉장히 좀 첨예한 갈등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리더십, 그러니까 경영진의 소통 방식이나 접근법이 이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좀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그냥 AI 교육 더하고 소통 많이 하자.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부족하죠. 구호만 외친다고 될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진짜 뭘 우려하는지 그 목소리를 좀 진심으로 경청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AI를 무슨 경쟁자나 대체제로만 볼 게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더 키워주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도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의 AI.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 과정의 직원들을 그냥 통보 대상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AI 도입 목표 세울 때부터 어떤 도구를 쓸지,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하는 과정까지 같이 고민하는 거죠. 같이 만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야 신뢰가 생기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효율성도 높여야 하고 동시에 직원들의 고용 안정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잡기가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뢰를 쌓으면서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정말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터는 어떤가요? 지금 AI 도구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사람이라는 가치가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